안녕하세요. 존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2장 1편 시작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초기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라의 초기 시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라의 계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는 크게 박, 석, 김 번갈아 가면서 이 왕을 계승합니다. 자, 먼저 이 북방 민족은 이 중앙에 흉노족, 그리고 동쪽에 동호족, 서쪽에 월지국이 존재합니다. 동호족 중에는요, 이 오한족과 선비족이 있는데 이 박씨는 오한족계의 계열입니다. 이 근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 박씨 계열 이 혁거세가 설화벌을 세운다라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화벌을 세운 박혁거세는 거서관으로 칭하고요. 이 다음은 남해 왕인데 이 남해 왕은 차차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차웅은 혁거세의 적자라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해라는 이름으로 봐서 이 해씨계가 남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 차차웅이 무당인 것으로 보아서 이 박씨계의 힘이 약해지고 이 조선계 해씨와의 이 연합의 형태로 계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고요. 이 북방 특유의 이 혈연 관계는 이 계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다고 확정짓지는 못하지만 글자의 의미라든가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남해왕이 이 조선과 결합하면서 서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남해는 당시 왕이 되기 이전의 탈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탈해는 이 남방 출신이고요. 최근에 알려진 이 타밀계로 보고 있습니다. 타밀은 의미는 이 대장장이로 그 당시에 이들은 이 철을 다룰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고, 자, 위치는 이 인도 남동부 지역 또는 스리랑카 이 서북부 지역에서 이 넓은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데, 자, 아마도 이들은 이 철을 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의 일부가 이 요하 지역이고, 이 삼안 중에 이 진안만이 이 철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이 타밀과 관련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남해왕 이후에 이 유리왕이 신라를 계승하죠. 자, 이 유리왕은 남해의 태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남해가 죽을 때 탈해한테 그 양보를 하려 하였으나 이 탈해는 이 왕위를 당시에는 거부하죠. 그래서 이 유리한테 왕위가 넘어갑니다. 자, 이 유리왕 시절에도 이 탈해는 많은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이때는 이 고구려의 확장 또는 이 광무제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신라는 약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유리왕이 죽으면서 실질적으로 유리왕은 이 두 왕자가 있죠. 이 첫째는 일성, 둘째는 파산인데 그들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이 유리왕은 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탈해한테 왕위를 넘깁니다. 자, 이때 이 탈해왕 시절에는 이 수로, 허황옥, 이 가야, 가라, 알지 등 여러 부족에 대한 사서가 나타납니다. 이 가야와 가라는 실질적으로 이 한국사에서 탈락이 되죠. 사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야는 일부는 야마토 계통으로, 그 다음에 이 가라는 본국이라고 합니다. 가라를 본국이라고 하는데 이 본국은 후에 동쪽 이 해가 뜨는 나라로 가서 이 일본국으로 돼서 야마토의 가야, 그 다음에 이 가라 계가 일본으로 역사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유사나 또 가락국기에 나오는 이 수로왕 또는 이 일본 세기에 나오는 이 초고왕의 이주갑 이론, 그 다음에 이 백제분기에 나오는 이 근초고왕,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직 의문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가야와 가라가 일본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 비상식적인 역사 기록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탈의 이사금이 죽으면서 그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박시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리왕의 두 아들 중 둘째인 파사가 먼저 왕을 잇고 파사의 아들인 인지마가 그 다음을 잇고요. 유리왕의 장자인 일성이 그 다음에 유리왕의 아들인 아달라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시계 우한족의 계열은 이 아달라까지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벌휴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벌휴왕은 탈의 아들, 탈의 왕자의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탈의 아들의 아들인데 벌휴가 왕위를 잇고요. 그러면서 석시계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다음에 벌휴 다음에는 이 내해인데 내해는 벌휴의 손자고요. 또 다른 손자 조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분의 그 같은 엄마인의 아들인 이 첨해가 왕위를 얻고 내해의 손자인 흐레가 그 다음에 조분의 장자가 유레, 그 다음에 조분의 손자가 기림 해서 이 기림 왕까지 이 석시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탈의 시절에 있었던 이 기말지가 사서에 등장을 하는데 첨해왕 다음에 미추왕이 왕위를 살짝 김시계가 맡고요. 그 다음에 14, 15, 16대 다시 석시계가 맡고 그 이후에 17대부터는 이 김시계가 신라의 역사를 다시 계승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림 때의 국호가 신라, 지중왕 때도 신라 이렇게 다시 되죠. 그런데 이 기림왕 때는 신라의 이름으로 다시 복귀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탈의 이사금 때의 신라이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되고요. 이 복귀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이 탈의 시절 신라로 명칭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부 사람들은 흉록의 김일제의 형제, 후손이 왕망을 도와서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신라라는 이름은 이 신나라가 망하고 이 신나라의 신자 대신에 이 신라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이 나라를 계승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 신라는 이 라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 다라, 아라 등 이러한 라계열의 이 나라는 타밀어로 네이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신라의 그 이름이 어원은 실질적으로 신나라에서 나온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라는 이 기본 베이스는 이 남방계 석시계의 출현으로 인해서 신나라의 왕망이 망하면서 같이 연합 세력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신자가 붙어서 신라가 된 거지 이 왕망이 신나라가 변질돼서 신라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신라의 계보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기원전 57년 이 오한족 박시계가 철화보를 세우는데 신라번기의 박혁거세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조선 유민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6촌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오한족 박씨가 들어와서 육부로 변하게 됩니다. 자, 6촌에서 육부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조선은 정치체제가 촌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한족은 부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한족이 들어오면서 이 조선의 유민들을 부체제로 바꿉니다. 이 삼국지 오한전에 의하면 오한족들은 하나의 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수백에서 수천까지 하나의 부라고 말하고 오한족의 지도자는 거수라고 합니다. 박혁거세의 지도자를 거세로 불렀죠. 그래서 상당한 그 인과관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삼국지 오한전에 의하면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 하면 이 대장군 곽광이 이를 듣고 이 말은 이 흉노족이 공격한다는 것을 듣고 한나라에서 이 한나라 장군이죠. 이 대장군 곽광이 도요장군 범명우를 보내 그가 기병 3만을 데리고 요동에 나가 흉노를 치게 했으니 명우의 군대가 이르렀을 때 흉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자, 흉노가 쳐들어오죠. 요동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한나라의 그 한무제가 이 장군 곽광에게 가서 물리쳐라 하고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 흉노는 이 상황을 알고 이 도망가죠. 이때 이 오한족이 있죠. 이 오한족은 그 전에 이 흉노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오한족은 거의 그 피폐해지다시피 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명우는 오한을 추격해서 6,000명을 사살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베죠. 그리고 왕이 머리를 베서 다시 개선장군처럼 들어갑니다. 자, 훗날 이 오한이 또 자주 이 변경을 침범하자 명우가 다시 정벌해 그들을 여러 번 쳐부쉈다. 자, 이 내용은 이 한나라 측에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흉노족과 이 오한족이 한나라와 상당한 갈등 관계, 전쟁이 많았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기원전 87년에서 68년 정도가 되는데 삼국유사의 이 기록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촌마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자, 삼국유사에 보면은 기원전 69년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육부의 조상들이 알천 언덕 위에 모여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찾죠. 그래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기원전 69년에 해당이 됩니다. 기원전 69년은 함의제 시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원전 57년에 거서관 박혁거세가 13살에 터라벌을 만듭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 함의제 다음 아들의 또 아들 효선 황제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의제가 강할 때는 이 북방민족이 약하고 함의제가 죽었을 때는 또 북방민족이 또 살아나고 이러한 그 역사적 상반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기원전 54년에 일식과 유성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특히 신라봉기 박혁거세 편에는 상당히 많은 천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식에 관련된 기록 뿐만 아니라 유성에 관련된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량, 삼, 하고 이 살별이라는 그 유성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박혁거세뿐만 아니라 유리왕 때, 탈해왕 때, 파사이사금 때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일식 기록은 안 나오고 이 유성의 이동 기록만 나오죠. 그 다음에 지마왕, 일성왕, 그 다음에 벌휴, 이사금, 내이사금 시기에도 일식 기록이 나오고 유성 기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범 교수에 의하면 이 일식 기록이 한반도 경주가 아닌 이 양쯔강 중류 지역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신라의 일식 기록은 양쯔강 중류고 하대 신라의 일식 기록은 한반도 남동부 경주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국내 학계에서는 이 삼국사기 신라봉기의 일식 기록이 왜 양쯔강 중류에서 나타났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자, 이 기록을 근거로 신라의 시작이 이곳이 아닌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이 삼국사기의 일식과 이 유성의 기록이 천문학의 기록인데 왜 그들은 역사책에 이 기록을 남겼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천문학 기록을 역사책에 썼나? 그리고 그것이 신라의 시작이라면 직접 쓰지 왜 굳이 천문학의 기록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가? 자, 이 기록을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 기록이 의미하는 정확한 뜻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별들의 이 기록은 이 당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경로를 의미하지 않은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길을 당시의 이동 방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199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면요.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고 항법사가 꼭 탔는데
이 항법사는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 나침반을 각도로 재서 그 궤도를 이탈하면 조종사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GPS 그 시스템이죠. 그래서 199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GPS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고대 시절에 모든 이 천문의 기록을 통해서 이동하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양쯔강 중류에 어떤 그 신라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이 있나 보면, 이 김병무 교수에 의하면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보주태후 능비, 이 한국에 있는 이 능비에 보면은 거기에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태후, 허씨릉이 나옵니다. 자, 가락국은 삼국유사 가락국기 기록으로 알 수 있고요. 수로왕도 기록이 돼서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허황옥, 근데 이 보주태후라는 것을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병모 교수님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보주는 옛날 이 주나라부터 송나라까지 사천성 안학현의 옛 이름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김병모 교수가 이 보주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허황옥에 관한 기록이 자세히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 허황옥은 32년 중국 보주에서 출생을 하는데, 이 허황옥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자, 인도 북동부 지역 가야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국까지 왔고, 중국에서 사천성에서 오랫동안 삽니다. 그런데 후한 시절에 세금 관련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47년에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허씨 가문들은 한나라와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이 7천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양쯔강 중류, 지금의 그 우한 지역이죠,로 강제 추방이 되고, 또 허성이라는 이 주동자가 이듬해 2차 반란을 일으킨다고 이 후한서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양쯔강 중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허황옥의 가야 기록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수로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이 수로는 중국 산동성의 이 투성이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하고 기원전 25년에 이민을 가는데, 자, 이 이민을 한국 김명모 교수에 의하면은 한반도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지역이 한반도가 아닌 요하 지역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락국기에 의하면 수로는 요하 지역에 있고, 그 양쯔강을 떠나 허황옥이 수로를 만나게 되죠. 그 이전에 탈해도 역시 이 수로가 있는 곳에서 안착하려 하지만 세 가지 사서에 의하면 그곳에 있었던 수로는 그 전에 들어왔던 이 탈해를 환영하지 않고 쫓아내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이 계림의 동쪽 하서지촌 진안 지역이라고 하고 아진포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 탈해계가 계림과 만나고, 그래서 이 알지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허황옥이 가야는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양쯔강 지역으로 해서 다시 이 요동 지역으로 통해서 수로하고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2세기 설명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신라 초기에는 오한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탈핵의 타밀계가 나오고 흉노계가 나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가야계의 수로계, 허황옥 계열,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 보면 야마토계, 탈해 계열 중에서도 가라 계열이 있는데, 이 가라 계열 중에 뭐 가라, 아라, 다라 이런 나라들은 또 이 본국으로 표기가 됩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고요. 이 본국은 동쪽으로 가서 일본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와 가라는 한국 역사에서 빠지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한 번에 설명하기 힘들고요. 자세하게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원전 53년에 알령이 태어납니다. 박혁거세의 기록에 의하면 일시기록 다음에 알령이 태어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박혁거세는 초기에 부인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오한 일종의 아들이 박혁거세가 계룡을 맞이합니다. 이 개는 닭개자고요. 용은 어떤 그 황손으로 보는데, 오환족은 까마귀 오자죠. 그래서 이 까마귀 계열, 그 다음에 탈에는 까치 계열, 그 다음에 이 흉노족이라 불리우는 닭 계열, 이 다 난생설화의 형태로 표현이 돼서 기록이 돼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난생의 그 신화의 의미는 다 외부의 지역으로부터 들어왔음을 의미하고, 서로 다른 동물, 다시 말해서 까마귀나 까치, 닭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부족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에 이 탈해왕 때 기말지 기사가 나오는데, 그 나라 이름을 계림국이라 닭에 관한 국호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 김일제 묘지가 있죠. 자, 거기 이 김일제 묘지는 이 중국 삼서성 홍평현 한무제 묘역에 대당 고 김씨 부인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먼 조상 김일제가 흉노의 조정에 몸담고 있다가 한나라에 투항하셔서 투정 후 투후라는 제후에 봉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나중에 숨어 사느냐? 이 요동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후에 나중에 그 한반도로 간다고 하는데, 한반도로 가긴 가는데 이 당시에 바로 가지 않고 요동에서 이 역사적인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갑니다. 이 신라 문무왕의 비문에 의하면, 문무왕 비문은 경주에서 발견이 되고요. 김일제 이 투후에서 김씨 조상이 시작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후손도 산둥성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떠난 지역을 한국 학계에서는 한반도, 산둥성을 떠나서 다들 한반도로 갔다고 하는데, 김씨에게는 실제로 요동 지역으로 가죠. 이 계림, 그래서 나중에 이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석탈해와 기말지가 만나는 게 되는데, 이 계림과 관련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한반도가 아닌 이 요동 지역을 얘기합니다. 흉노족에 대한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한무제가 기원전 108년에 조한전쟁을 일으키죠. 위만조선이 망하고, 이 한무제는 기원전 87년에 죽습니다. 한무제가 죽기 전에 이 곽거병이 잡아온 이 김일제, 그 다음에 이 상관걸, 상홍량, 곽광에게 그 한무제의 7살 된 태자를 부탁합니다. 이 곽거병은 아주 그 젊은 장군이죠. 이 16살 때 최고의 활약을 하고, 불행하게도 이 24살 때 죽는데 이 물을 잘못 먹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흉노족한테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존재였었습니다. 곽거병이 가면은 이 흉노족들이 거의 뭐 싹쓸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죠. 자, 이 김일제는 이 흉노계 출신입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 아버지가 이 휴도 왕인데, 이 당시 그 한나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흉노의 그 선우 목두들로부터 이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휴도왕하고 그 혼야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차피 이제 가면 죽기 때문에 한나라로 투항하자 이렇게 둘이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항을 하려 하는데 이 한무제가 이들을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 곽거병한테 네가 알아서 신병 처리해라 하고 이렇게 시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휴거왕은 항복을 번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한 이 혼야왕이 이 휴거를 죽이고요. 휴거왕을 죽이고 곽거병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때 이 휴도왕의 태자인 김일제, 그 다음에 동생인 김윤, 그 다음에 어머니 그 연지가 포로로 되죠. 자, 그래서 이 후에 이 김일제는 이 한무제의 말지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한무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찾게 되죠. 그래서 김일제는 이 투후로 제후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김일제의 중손, 이 김당은
이 서기 8년 이무부인 이 왕망을 도와서 이 한나라를 이 멸망을 시키고 신나라를 세우는데 이 궁을 세웁니다. 자, 한나라는 유씨 계열이 연합해서 이 왕망을 멸망시키고 다시 후한을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후한 광무제가 이 김일제 이 후손들을 중국에서 살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산동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요동지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김씨 계열들이 전부 한반도에 있다 보니까 이 역사학자도 후손들이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로 갔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은 이 요동지역으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원전 50년에 의하면 이 신라분기에는 이 외인에 관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인이 기원전 50년에 병사를 일으켜 변경을 침범하려 했는데 시조가 신령한 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갔다. 자, 이 기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라분기에 나오는 이 외인. 자, 이 신라분기에 관한 외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면 산해경에 의하면 외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국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거연 남쪽에 존재하고 외의 북쪽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는 연나라에 속한다 이랍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외는 한반도 남쪽 일본 열도의 그 큐슈 지역에 외가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만, 마한, 변한, 진안이 한반도 남부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삼국지의 기록에 의하면 마한, 변한, 진안 남쪽에 마한 남쪽에 외가 접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산해경에 의하면 이 외는 어디 있느냐? 연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연나라는 어디 있죠? 하북성 북쪽에 있죠. 자, 그러니 한나라 때 언급되는 외, 신라분기에 나오는 외, 이 외는 연나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어디에 있느냐? 열량 동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후한서 동의전에도 이 외와 관련된 기사, 마한이 남쪽, 변진이 남쪽에 접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한과 변진은 면적이 4,000리쯤 된다. 그 다음에 동로국은 외와 경계를 한다. 동로국의 위치는 외와 경계를 하는 연나라 지역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39년에는 이 진안 육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박혁거세가 변안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원 37년에 수도에 성을 쌓고 금성이라 불렀다 하는데 이 부분은 이 금성이 어디인지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신라의 초기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고구려의 초기 기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